여러분, 단 한 잔의 차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고 믿으시겠어요? 러시아의 혹한속 전쟁으로 남편을 잃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도서관 생강차를 검색하다가 낯선 나라 한국, 그리고 낯선 남자 도훈을 만나게 됩니다. 블로그 댓글 하나, 그리고 조용히 이어진 따뜻한 차 한 잔의 위로. 그 짧은 연결이 국경을 넘어 인생을 건너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여기 그냥 다 따뜻해요. 그녀의 아이가 한국 땅에서 처음 한 이 말은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의 차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이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바롭스크의 겨울은 항상 매섭지만 올해는 유독 길고 차갑네요. 창가에 앉아 지난 3년을 생각합니다. 남편 블라디미르가 떠난 지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전쟁터로 징집되어 간 그날, 마지막 포옹이 이토록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엄마, 오늘도 눈이 와요. 침대에 누워있던 미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제 8살 아들은 말수가 적어졌어요.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후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죠. 가끔은 그 작은 등을 어루만지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미샤는 대답 없이 눈만 깜빡입니다. 그래, 눈이 참 많이 오는구나.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청소 일을 마치고 왔는데 급여를 또 미룬다고 했어요. 남편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보 이후 정부 보상금도 끊겼습니다. 실종과 전사 사이 어디쯤에 남편이 있을까 매일 밤 생각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남은 감자 2개를 꺼냅니다. 오늘 저녁거리예요. 미샤에게는 더 많이 주고 저는 적게 먹으면 됩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감자를 씻으며 손가락이 얼얼해지는 걸 느낍니다. 난방비가 밀려 따뜻한 물도 나오지 않네요. 엄마, 아빠 언제 와요? 갑자기 던진 미샤의 질문에 손이 멈춥니다. 이 질문을 수백 번은 들었을 텐데 여전히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기엔 미샤가 감당하기엔 너무 어린데 거짓말을 하기엔 제 마음이 견디질 못합니다. 아빠는 아직 먼 곳에 있단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나면 항상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용기가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요. 감자가 끓는 동안 창밖을 다시 봅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하바롭스크 외곽에 있어 도시 불빛이 멀리 보입니다. 그 불빛 너머에는 세상이 있겠죠. 하지만 제겐 그저 미샤와 이 작은 방, 그리고 끝없이 쌓이는 고지서뿐입니다. 옷장 위 상자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냅니다. 군복을 입은 블라디미르의 웃는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항상 긍정적이었어요. 이리나, 넌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강하다고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고 아들 앞에서는 미소 짓는 게 강한 건가요? 감자가 끓어오릅니다. 작은 그릇에 나눠 담으며 속으로 다짐해요. 내일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봐야겠다고. 미샤에게 더 나은 삶을 줘야 한다고. 하지만 그 더 나은 삶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녁을 먹은 후 미샤를 재우러 갑니다. 작은 침대에 누운 아들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해요. 좋은 꿈 꾸렴, 내 작은 용사. 미샤가 잠든 후 다시 창가에 앉습니다. 눈이 쌓인 가로등 불빛 아래로 사람 한 명이 걸어갑니다. 어디론가 향하는 그 사람을 보며 문득 생각했죠. 나도 어딘가로 가고 싶다고. 지금보다 따뜻한 곳으로. 마음이 녹을 수 있는 곳으로.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오늘도 저는 미샤에게 들키지 않게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하바롭스크 도서관은 제게 작은 피난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샤를 이웃집 아주머니께 맡기고 이곳에 옵니다. 책을 읽기보단 무료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서죠. 오늘도 차가운 형광등 아래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켭니다. 손가락이 얼얼한 건 난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초조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감기에 좋은 차라고 검색했어요. 미샤가 요즘 밤마다 기침으로 깨는데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약국에서는 가장 싼 기침약조차 제 하루 일당보다 비쌌어요. 이대로 가다간 아이가 폐렴으로 번질까 두려웠습니다. 제발 뭐라도 찾게 해주세요. 모니터를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죠. 여러 링크 중 하나를 클릭했더니 한국어로 된 블로그가 나타났어요. 번역 기능을 켜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감기에 좋은 생강차 만드는 법 봉화 도훈이의 약초일기. 형광등만 켜진 도서관 구석에서 전 누군가의 온기를 만났습니다. 화면 속 사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정성스레 다듬어진 생강 조각들, 옆에 놓인 말린 노란 꽃나중에 알게 된 건 감국이라는 꽃이었어요. 그리고 단정하게 놓인 나무 닭이 세트. 사진 속 온기가 화면을 뚫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고였어요. 세상 어딘가에는 이런 따뜻함이 실제한다는 사실이 갑자기 저를 떨리게 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글을 읽어내려갔어요. 생강을 얇게 썰어 말린 대추와 함께 물에 끓이는 방법, 꿀을 조금 넣으면 아이들도 잘 마신다는 조언까지. 그 사람은 도훈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추운 겨울 차 한 잔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하바롭스크의 영하 30도 밤, 미샤의 기침 소리가 방 안을 채우는 시간. 약 대신 따뜻한 차라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사진 속 나무 다기가 정말 예뻤어요. 우리 집에는 금이 간 머그잔 2개뿐인데 저 다기로 차를 마시면 미샤의 병이 나을까 하는 어리석은 희망마저 들었습니다. 댓글창을 보니 한국인들의 댓글이 몇 개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영어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디스티 룩스 소 뷰터펄. 생크 유포 쉐링. 그리고 번역기로 한국어를 추가했죠. 이 차 참 예뻐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 이용 시간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더 거세게 내렸습니다. 손은 얼고 발은 젖었지만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집에 생강은 없지만 마늘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마늘 한 조각뿐이지만 눈속을 걸으며 중얼거렸어요. 모두가 그 블로그 사진을 예쁘다고만 할 테지만 저는 그냥 그 따뜻함에 닿고 싶었습니다. 한 모금이라도 제 아들에게 그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돌아와 미샤를 확인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잘 봐주셨다고 하지만 아들의 눈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샤, 오늘은 특별한 차를 만들어 볼 거야. 약속처럼 들리는 제 말에 미샤가 잠시 창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제겐 큰 희망이었죠. 부엌으로 가서 마늘 2쪽을 꺼냈습니다. 블로그에서 본 생강차는 아니지만 마늘도 몸을 데운다고 들었어요. 칼로 마늘을 얇게 썰며 도훈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블로그 사진 속 손은 굵고 투박했지만 차를 다루는 모습은 놀랍도록 섬세했어요. 물을 끓이고 마늘을 넣었습니다. 집안에 향이 퍼지는 동안 러시아 할머니가 알려준 민간요법을 떠올렸어요. 꿀이 있다면 좋겠지만 설탕으로 대신했습니다. 금이 간 머그잔에 마늘차를 따르며 블로그에서 본 나무 다기가 그리웠어요. 자, 미샤. 마법의 차란다. 마시면 기침이 사라질지도 몰라. 미샤는 머그잔을 들고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조금 이상해. 하지만 제가 지켜보자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어요. 그 뒤로 잠시 멈칫하더니 제게 고개를 들었죠. 따뜻해. 미샤의 작은 목소리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달 만에 들은 아들의 자발적인 말이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를 재운 후 작은 노트북을 다시 켰습니다. 와이파이는 없지만 도서관에서 블로그 페이지를 저장해 두었거든요. 그 페이지를 다시 읽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샤의 기침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정말 마법의 차였을까요? 오늘도 마늘차 마실래? 미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밝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몇 년 만에 맞이하는 햇살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도서관에 갔어요.
미샤의 기침은 많이 나아졌지만 갑자기 그 블로그가 궁금해졌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블로그를 열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댓글 아래에 답글이 달려 있었어요. 러시아도 추울 텐데요. 꼭 따뜻한 차 드세요. 그 짧은 문장을 보는 순간 주변 도서관의 소음이 모두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한 줄이 눈 내리는 하바롭스크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차가운 하바롭스크에서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날 밤 미샤에게 다시 마늘차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번엔 도서관에서 가져온 꿀 한 스푼을 넣었습니다. 미샤가 차를 마시고 침대에 누웠을 때 저도 옆에 누워 아들을 안았어요. 따뜻해? 미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 품에 파고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뜻해. 그 말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싹트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본 답글 이후 저는 매주 도서관에 갔습니다. 블로그 주인 도훈과 짧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그의 답글은 항상 짧지만 따뜻했어요. 오늘은 어떤 차를 만들었나요? 미샤는 기침이 나아졌나요? 하바롭스크에 눈이 많이 오나요? 놀랍게도 그는 제 이름과 아들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저도 그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어요. 봉화라는 작은 마을에 산다는 것, 아내와 사별했다는 것, 예전에는 회사를 운영했지만 지금은 산에서 약초를 키운다는 것까지. 어느 날 댓글창이 아닌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메일로 대화하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낯선 나라, 낯선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이상하게 믿고 싶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메일을 보냈고 그날부터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어요. 저는 미샤와 제 이야기를, 도훈은 봉화의 사계절과 약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보내준 사진 속 가을산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붉고 황금빛이었습니다. 하바롭스크의 하얀 겨울과는 너무 달랐죠. 이리나 씨, 오늘은 당기차를 만들었어요. 여성에게 좋다고 해서 사진 보내드립니다. 도훈이 보내준 사진 속에는 자주색 꽃과 함께 찻잔이 놓여 있었어요. 매번 다른 차, 다른 이야기. 그의 메일은 제게 작은 모험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매일 밤 노트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메시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온기를 기다리는 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도훈 씨, 한국 남자들은 다 이렇게 다정한가요?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요, 저만 그래요. 사실 저는 한 번 실패했지만 그래도 매일 다시 차를 끓입니다. 좌절의 맛은 진하지만 희망의 향은 더 오래가니까요. 그 말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실패 후에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 저도 그런 용기가 필요했어요. 미샤의 기침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매일 만들어주는 마법의 차를 마시고 이제는 창밖만 바라보던 습관도 줄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느 날 미샤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는 누구예요?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나 봐요. 도훈이 보낸 사진이 화면에 있었거든요. 엄마 친구야. 차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지. 우리 집에도 올 수 있어요? 미샤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바롭스크와 봉화, 러시아와 한국,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샤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 것은 오랜만이었어요. 글쎄, 미샤. 그건 아마. 대답을 망설이는 사이 미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오면 더 따뜻해질 것 같아요. 그 말을 도훈에게 전했더니 그가 보낸 답장은 의외였어요. 제가 따뜻한 사람이 되는 법을 미샤가 가르쳐주네요. 차를 평생 끓여도 그런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도훈과의 대화는 매일 밤 제 삶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청소하고 병원 보조 일을 하며 지친 몸으로 돌아와도 노트북을 열면 그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창문 같았습니다.
한국, 그곳은 어떨까요? 도훈의 세계는 어떨까요? 가끔은 그런 상상을 하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생각은 두렵기도 설레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도착하자마자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공과금 체납 고지서였어요. 인터넷 요금이 3개월째 밀렸고 내일부터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돼. 손이 떨렸어요. 도훈과의 연결이 끊긴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당장 도서관에 가서 이메일을 보내고 싶었지만 미샤가 열이 나 학교에서 일찍 돌아왔어요. 미샤야, 괜찮아?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니 뜨거웠습니다. 기침도 다시 시작됐어요. 옷을 갈아입히며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요금과 약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도훈 씨 연락은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겠지. 마음을 정했습니다. 미샤의 건강이 더 중요했어요. 약국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도 꺼졌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통신이 모두 끊긴 거죠. 세상과의 연결이 하나씩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약국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감기약이 없어요. 다음 배송은 3일 후에나 올 겁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미샤의 열을 내릴 약도 도훈에게 상황을 알릴 방법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미샤를 확인하니 잠들어 있었어요. 이마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도훈이 알려준 대로 따뜻한 차를 끓이려 했지만 찬장에는 마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쩌지? 창밖을 보니 눈이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결심했어요.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숲에서 마른 나무를 주워 차라도 끓여야 했어요. 숲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손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조금씩 나무를 주웠어요. 문득 도훈이 말했던 자연의 선물이 생각났습니다. 그가 산에서 약초를 찾는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여기도 뭔가 있을까? 이상하게 도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니 작은 관목에 붉은 열매가 달려 있었어요. 도훈이 보내준 사진 속 산사나무와 비슷했습니다. 조심스레 몇 개 따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미샤를 확인하니 열이 더 오른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산사나무 열매를 씻어 물에 넣고 끓였어요. 빨갛게 물든 차를 미샤에게 조심스레 먹였습니다. 도훈 씨라면 이렇게 했을 거야. 미샤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거 따뜻해. 그 말에 가슴이 저렸어요. 밤새 미샤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미샤의 열이 조금 내렸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미샤의 건강은 회복됐지만 통신비를 낼 여유는 여전히 없었어요. 도훈에게 연락하지 못한 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혹시 제가 의도적으로 멀어진 줄 아는 건 아닐까요? 갑자기 연락이 끊겨서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이제는 잊으셨을지도 몰라요. 나지막이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되었다고 느꼈는데 그 끈이 이렇게 쉽게 끊어지다니요. 밤에 미샤가 잠든 후 이불을 덮어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끝나지 않아. 반드시 다시 시작할 거야. 그 말은 미샤에게 하는 것인지 멀리 있는 도훈에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 자신에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통신비 납부였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토요일 미샤와 함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미샤도 데려갔어요. 도훈의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노트북을 켜고 이메일에 로그인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화면이 로딩되는 동안 미샤가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차 아저씨에게 메일 왔어요? 미샤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차 아저씨라니 참 귀여운 별명이었습니다. 로딩이 끝나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도훈의 메일이 무려 15통이나 있었습니다.
첫 메일부터 날짜 순으로 열었어요. 이리나 씨, 오늘은 어떠세요? 미샤는 괜찮나요? 다음 메일은 사흘 후 것이었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걱정됩니다. 혹시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그 다음 메일들은 점점 걱정이 느껴졌어요. 하바롭스크에 폭설 소식이 들리던데 괜찮으신가요? 제가 뭐 신뢰되는 말씀을 드렸다면 사과드립니다. 마지막 메일은 어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리나 씨, 이제는 제 메일이 귀찮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열흘 동안 아무 연락도 없을 때 사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전 끝까지 기다려보자고 다짐했어요. 혹시 한국 올 생각 있으세요? 여기 봉화군에서 외국인 초청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문화 교류 명목으로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신청해 놓았어요.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방 하나는 비어 있어요. 따뜻하게 해둘게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미샤가 제 표정을 보더니 걱정스레 물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나쁜 소식이에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미샤. 아주 좋은 소식이야. 바로 답장을 썼습니다. 도훈 씨, 정말 죄송합니다. 통신비가 밀려서 인터넷이 끊겼어요. 미샤도 아파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도훈 씨 메일을 읽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갈 수 있을까요? 미샤도 데려갈 수 있나요? 3개월이면 많은 것이 바뀔 수 있겠죠?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잠시 후 놀랍게도 바로 답장이 왔어요. 이리나 씨, 다행입니다. 정말 걱정했어요. 물론 미샤도 함께 오세요. 두 분을 위한 방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초청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샤에게 설명했어요. 미샤야, 우리 한국에 갈지도 몰라. 차 아저씨가 초대했어. 미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한국에 눈도 와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끔 와. 하지만 여기보다 따뜻해. 미샤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진짜 가면 도훈 아저씨 집에서 눈사람 만들 수 있어요? 러시아 눈사람보다 작은 눈사람? 미샤의 상상력에 웃음이 나왔어요.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새로운 세상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샤, 한국 눈사람도 만들어보자. 도서관을 나오는 길 미샤가 제 손을 잡고 스키핑을 하듯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샤가 물었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면 진짜 차를 마실 수 있어요? 차 아저씨가 만든 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도훈 아저씨는 차를 정말 잘 만드신대. 그럼 빨리 가요. 여기는 너무 추워요. 미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미샤는 비행기 내내 창밖을 보며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긴장으로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정말 처음 보는 이메일로만 알던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입국장 문을 지나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어로 쓰인 간판들 사이에서 제 눈은 한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리나 미샤, 어서 와요. 목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한글 팻말을 든 남자가 보였어요. 사진으로만 보던 도훈이었습니다. 사진보다 더 주름이 깊었지만 눈에서 나오는 온기는 똑같았어요. 도훈은 우리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지만 눈가가 젖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르더니 손에 들고 있던 작은 보자기 포장을 내밀었어요. 비행기에서 배고프셨죠? 직접 만든 쑥떡이에요. 그리고 이건 대추차, 보온병에 담아왔어요. 첫 만남부터 차를 준비한 그가 웃음이 났습니다. 미샤가 먼저 다가가 떡을 받았어요.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도훈이 미샤를 향해 얼굴을 숙이며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파잘스타 천만에요. 미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도훈은 제게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어 몇 마디 배웠어요. 잘하지는 못하지만.
공항에서 나와 도훈의 차에 탔습니다. 서울을 지나 점점 산이 많아지는 풍경으로 바뀌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봄은 하바롭스크와 너무 달랐습니다. 아직 3월이었지만 여기저기 꽃이 피어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벚꽃이에요. 아직 다 피진 않았지만 곧 만개할 거예요. 도훈의 설명에 미샤가 창에 얼굴을 바짝 붙였습니다. 저도 이 낯선 풍경이 신기했어요. 우리는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봉화에 도착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어요. 도훈의 집은 현대식이면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향긋한 냄새가 났어요. 오늘은 간단히 된장찌개를 준비했어요. 러시아 음식과 많이 다르지만 한국 시골 음식이 뭔지 맛보셨으면 해서요. 식탁에 앉아 도훈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샤는 젓가락 사용법을 배우느라 분주했고 저는 낯선 맛에 적응하고 있었어요. 여기 진짜 따뜻해요. 갑자기 미샤가 말했습니다. 도훈과 저는 순간 미샤를 바라봤어요. 미샤는 음식이 아닌 집 전체를 둘러보며 말했던 거였습니다. 도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밖은 아직 쌀쌀하지만 집 안은 따뜻하게 해뒀어. 미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여기 다 따뜻해요. 미샤의 말뜻을 이해한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는 집의 온도가 아닌 이 공간에 흐르는 감정을 느낀 거였어요. 도훈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식사 후 도훈은 우리에게 방을 보여주었어요. 미샤와 제가 쓸 방은 아늑하고 깨끗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나무 닭이 세트가 놓여 있었어요. 블로그에서 봤던 바로 그 닭이었습니다. 도훈이 닭이 세트를 가리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닭이 세트, 언젠가 꼭 직접 드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역시 이 만남을 기다려왔던 거예요. 푹 쉬세요. 내일부터 천천히 이곳 생활에 적응하면 돼요. 도훈이 나간 후 미샤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바롭스크의 눈 덮인 풍경 대신 봄이 시작된 봉화의 산이 보였어요. 봉화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도훈은 저에게 한국 차 문화를, 미샤에게는 한글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러시아 수공예를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미샤는 마을 아이들과 금세 친해져서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저보다 빨랐어요. 어느 저녁 미샤가 이웃집 친구네 가서 놀고 있을 때 도훈은 저를 뒷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다 작은 정자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바라본 봉화의 저녁 풍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여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예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차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도훈이 준비해온 보온병에서 차를 따랐습니다. 부러지나무 차라고 했어요. 처음 맛보는 차였지만 향이 참 좋았습니다. 이리나 씨,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어요. 도훈의 갑작스러운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혼남이에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보였어요. 전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실패했어요. 모든 걸 잃었죠. 아내는 저를 떠났고 전 여기 봉화로 와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심고 차를 만들기 시작한 건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사실은 남편을 기다리는 건 핑계였어요. 블라디미르는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샤에게 말하기 두려웠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혼자 살아가는 게 무서웠고요. 도훈이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던 거네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도훈 씨,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한국 남자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제 말에 도훈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남자라서요? 웃으며 설명했어요. 미샤가 그러더라고요. 한국 아저씨는 차도 맛있게 만들고 공항까지 데리러 오고 러시아어도 배우는 사람이라고요. 도훈의 얼굴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런 평가라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바롭스크에서도 별은 봤지만 이곳의 별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랑은 늦게 왔지만 그래서 더 진짜 같아요. 제 말에 도훈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제가 한 말에 놀랐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다니. 하지만 맞았습니다. 이건 사랑이었어요. 네, 이리나 씨. 이게 진짜예요. 정자에서 내려올 때 도훈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색하지만 자연스러운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미샤를 데리러 갔는데 놀랍게도 미샤는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도훈 아저씨랑 결혼해요. 그럼 우리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아이의 직설적인 말에 도훈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미샤를 재우고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봉화의 밤은 하바롭스크와 달랐지만 별은 같았어요.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얼어붙은 겨울이 없었습니다. 한 잔의 차가 한 사람의 마음을 데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